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지루했던 추운 겨울이 사실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찾아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기농기촌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농기촌을 해서 또는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들어와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 살펴봐야 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시골로 들어와서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먼저 시골로 들어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집과 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집과 땅을 준비할 때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시골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건강 문제로 단순히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의 편리성보다도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좀 불편하지만 오지라든지 산골짜기 같은 그런 지역을 선호를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 집과 땅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살펴봐야 할 게 혐오시설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꼭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은 송전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혐오시설은 아니지만은 조용한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도로가 가까이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라든지 이 마트,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도 가까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멀리 뚝 떨어져서 한적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내가 기피하는 이런 시설들이 집이나 땅을 사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기농기촌을 한 후에 집과 땅을 산 후에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기피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얼마 전에도 여기 산청에 계시는 여성분 한 분이 산을 하나 사서 거기에 공방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도로가 준비한 산 밑으로 나는 것을 보고 공방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산을 다시 매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가 만났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 가족들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시골 마을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다가 집을 사기 전에 미리 살펴보지 못하고 또 집 주인이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아서 큰 낭패를 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이분 사례는 가족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송전탑이라든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정말 기피하는 가족이었는데 집을 사서 들어와서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집 뒤쪽 근처에 태양광 패널 단지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집을 판 사람과 법적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처럼 건강관리를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로 찾아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건강관리는 고사하고 법적 다툼에 휘말리기까지 하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경험했던 집을 떠나야만 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50만원짜리 지상권 주택을 사서 오카리나를 만들고 아주 재미있게 잘 살았는데요. 그 집을 결국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뒷집에 어르신 한 분이 사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젊은 아들이 뒷집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카리나를 만들던 작업장 뒤에 작은 축사가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계실 때는 이 축사가 비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들어오면서 닭을 한 수백 마리 여기에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도 문제였거니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닭 울음소리, 병아리 소음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을 떠나야만 했던 이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귀농귀촌을 위해서 집과 땅을 사는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혐오시설이라든지 기피시설이 시골로 들어오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불거지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귀농귀촌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혐오시설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들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지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이장을 비롯해서 마을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큰 금액의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시골 마을로 들어가기 전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몇 개월 생활하는 가운데 마을에서 큰 금액의 마을 발전기금 면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또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근히 압박을 가해오는 이런 사례가, 좋지 못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날이 따뜻해지고 올해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불합리한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한다든지 텃세나 행포 같은 게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골에 집과 땅을 준비하려고 할 때 미리 또 살펴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시골은 도시보다 땅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오래전에 지어진 집은 청량을 하지 않고 집을 지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땅 경계에 대한 분쟁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 시골 길은 현황 도로와 지적도상 도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집성촌이라든가 일가 친척이 살던 그런 마을에서는 현황 도로와 공부상 도로가 다르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시골로 많이 유입되고 또 기존의 마을을 지키고 살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땅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경우에 상황이 급변하면서 땅 한 평이라도 남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졸지에 현황 도로가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집과 땅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사례는 전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였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의 오판 때문에 시골 전원 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게 되는 경우인데요.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현실과 상황에 알맞은 귀농귀촌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 번 제 채널에서도 다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 홀로, 나 홀로 뚝 떨어져서 외딴 곳에 아니면은 산 속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세상이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 아니면은 건강 관련 이유 때문에 이런 귀촌 형태를 선택해서 생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이 사회생활 하는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 홀로 살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중에 이런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 상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또 슬슬 조금씩 외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산속이나 외딴 곳에 마련해 둔 집이나 땅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 생활을 하고 싶어서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외지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좀 번잡한 곳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과 땅을 준비했다가 오히려 도시 생활할 때보다 사생활 보호도 못 받는 것 같고 차 소리, 사람 소리, 소음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기회만 생기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골짜기로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골로 들어오기 전에 귀농귀촌 하시기 전에 내 성향을 잘 파악해서 나에게 알맞은 조건의 귀농귀촌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성향과 처지를 잘 파악해서 산골로 귀농할지 아니면은 반촌을 선택할지 아니면은 좀 규모가 있는 마을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갈지 이도저도 아니면은 도시에서 계속해서 살지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귀농귀촌을 위해서 집과 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집과 땅을 준비한 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고 살피셔서 후회 없는 시골생활, 전원생활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